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절묘하고 기기묘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선 이쪽 귀 쪽에 있는 흑석점과 백돌 두 점이 서로 부딪혀서 엉키면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 수상전을 지금 흑이 과연 이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그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만약에 이 수상전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쪽 처리를 잘 해가지고 이 흑대발을 살려낼 수 있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과정이 정말 쉽진 않은데요. 패를 내지 않고 깨끗하게 이 흑대발을 살려내야만 성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런 기발한 발상과 묘수를 읽어낼 수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상전인 만큼 수를 조여가는 것을 한번 구상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를 둔다면은 백도 그대로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는데요. 자, 일단 두 점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어가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흑은 이렇게 뒤로 단수 치는 것까지는 권리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일단 이 중앙에 있는 백돌 한 점은 확실하게 제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션이 눈에 들어오는데 과연 여기에서 한 집을 낼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따라간다면 일감이 바로 이쪽을 붙여가는 수가 되는데요. 여길 뒀을 때 일단 백은 양쪽으로 또 이렇게 응수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쪽 밑쪽을 이렇게 찌르고 들어간다면 흑이 뭔가 좀 응수를 했을 때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여기는 한 집이 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흑이 숨겨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길 뒀을 때 흑이 지금 이쪽을 이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어갔을 때 백이 늘어가는 것은 확실하게 한 집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백이 여기를 이렇게 끼워서 호구 사이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야 되는데 호구 밑에 자리라고 해야겠네요. 자, 이것은 그래도 흑이 여길 먹여쳐서 자, 어쨌든 패라는 성과를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그냥 살리지는 못하지만 패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그런 셈인데요. 자, 그 이유가 백이 지금 응수가 좀 잘못됐기 때문이죠. 지금은 밑에를 밀어가는 것보다는 요 자리를 이렇게 찔러서 여길 뒀더니 여길 막는 것은 백이 단수를 치거나 이렇게 사뿐히 띄워주면은 지금 이쪽 집을 지워내면서 흑도를 잡아낼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흑이 요런 밑에 자리를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냥 단수를 치더라도 석점이 쉽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지금 한 집을 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자, 여기서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바로 여기를 붙였을 때 백이 여기를 찔러갔기 때문에 흑이 아예 삶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 보이게 되죠. 자, 이것을 확인하고 난다면 이제는 흑이 어떻게 급소를 찾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바로 이 자리가 급소가 돼요. 일단 백이 이렇게 밖으로 찌르는 것은 너무 쉽게 삶을 확보를 허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백은 이제 유일하게 여기를 붙여가는 수인데 그때 찔러가면은 백은 이렇게 늘어서 빠져갈 수는 없습니다. 흑이 이쪽을 두면은 백이 석점을 포기할 수는 있지만 항상 웬만하면 석점을 허용했을 때는 한 집이 나는 것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요 8번으로 여기를 넘어가서 흑한테 이렇게 패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백이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게 바로 흑이 초반에 이제 이 두 점을 깨끗하게 버리고 이쪽 돌을 삶을 확보시키려고 했을 때 최선의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흑이 여길 붙이는 것은 급소 자리를 못 받기 때문에 지금 패도 낼 수가 없는 거고요. 흑은 이쪽을 막아서 이렇게 패를 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되는데요. 자,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패를 내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자체 패감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것은 지금 자체 패감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따내는 것이 지금 흑의 계획인데 거의 꿈이라고 봐야죠. 백이 반대쪽을 이렇게 따내면은 오히려 이적수가 되기 때문에 흑은 다른 곳을 연타를 하거나 큰 자리를 두 번을 가서 이렇게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단 단순하게 요 한 점 위에 걸 잡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흙이 이쪽부터 두고 있을 수는 없죠. 백이 여기를 이어가는 순간 이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 석점은 그냥 당연히 자연사일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뭐 두 집이 날 만한 궁도가 존재하지도 않죠. 자, 그래서 흙은 일단은 실마리를 푸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해결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뭔가 좀 수를 늘리는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수를 늘리려는 계획을 가졌을 때, 일단 아이디어 자체는 좋습니다. 다만 100이 여기를 뒀을 때, 이 수가 과연 득이 되는지는 또 다른 얘기죠. 여기를 둔다면 단수를 쳐서 따냈을 때, 지금 결국은 막았을 때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전히 패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100도 이런 수를 뭔가 좀 흙이 뒀을 때 더 좋은 수를 찾는 것이 좋죠. 그래서 100은 여길 이렇게 수를 지금 조여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를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봤더니 이제는 오히려 요 한 점도 제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그냥 전체가 다 잡히게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흙이 뭔가 좀 수를 비틀어 가서 요런 수가 좀 있어요. 여길 젖혀서 100이 막아주면 그때 이렇게 메꿔서 자, 좀 그런대로 아쉽긴 하지만 흙은 한 수 늘어진 패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왜 이게 한 수 늘어진 패냐면 100이 이쪽에서 지금 수를 조이려고 할 때 먹여치는 수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패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결국 이쪽에서 수를 메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돼서 지금 패가 나게 되기 때문에 자, 요럴 때 이제 실수를 많이 하죠. 만약에 저희가 100을 잡고 이 패를 경영한다라고 하면 100이 따내고 흙이 어딘가 좀 패감을 쓰고 나서 되따냈을 때 이럴 때 100이 이제 이쪽을 둬가지고 패를 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패가 되죠. 100은 이렇게 패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긴 아예 두지 않고 패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연타를 가하거나 큰 자리를 한번 더 간 다음에 흙이 여기를 들어오게 만들면 지금 요 수가 여기에서 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다른 엄청나게 큰 자리에 한번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수 늘어진 패의 경영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왜 한 수 늘어진 패가 났을까요? 요 마지막 부분에서 100이 함정에 빨려들었기 때문이에요. 왠지 이런 곳을 젖히면 굉장히 막고 싶은 충동감이 들죠. 하지만 100은 여길 막는 것이 아니라 이도를 잡아야 되는 것이 지금 과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잡을 수 있도록 이쪽을 늘어준다면 아무 무리 없이 이 넉점을 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깨끗한 변화가 되겠고요. 흙이 만약에 젖혀가는 것을 반대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막아갈 수 있겠지만 제일 깨끗한 변화는 여전히 이쪽을 둬서 넉점을 잡아내는 것이 제일 기분 좋은 변화가 됩니다. 자, 이래서 흙이 지금 뭔가 좀 릴렉스하게 이 석점을 연결하면서 수를 늘려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뭔가 좀 도저히 수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어쩜 멋진 묘수가 있을까요? 자, 아마 이제 여기서 정답을 파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도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답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답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이런 쪽을 젖히는 것은 어떨까요? 이어주기를 바라고 두는 수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절묘하게 지금은 이제 귀의 특수성이 발휘가 되면서 먹여치고 나서 여기를 먹여치려고 했더니 요 1의 1 자리가 호구가 되면서 100이 별로 소득이 없는 먹여침이 됩니다. 흙이 넉점을 제압하면서 삶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넉점을 지금 잡히는 순간은 무조건 곡사공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먹여치는 걸 반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넉점이 따서 이렇게 흙이 따내면서 곡사공이 나는 것은 100이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100은 이쪽을 뒀을 때 사실 지금 흙이 파놓은 계략에 빠질 필요 없이 그대로 이렇게 단수를 쳐주면 계속 처음에 보셨던 그 패의 모양이 나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나면 이제는 흙이 남은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죠. 바로 젖히는 수를 반대로 가져가는 수가 됩니다. 자, 이 수는 아주 유명한 수죠. 이적수입니다. 끝내기상으로 보면 이렇게 뒀을 때 지금 2점만 내줄 수 있는 것을 굳이 여길 젖혀서 한 점을 더 내주는 지금 그런 행위가 돼서 두 집 손해수가 됩니다. 자,
자, 하지만 지금은 끝내기 수읽기를 하는 단계가 아니죠. 사활의 수읽기를 하는 단계인데 아까랑 뭔가 좀 다른 게 보입니다. 바로 요 일선에 지금 늘어져 있는 수가 선수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이 마법을 부리고 나면 흙이 마지막 자리 요 급소를 가주면 이제는 여길 붙이는 수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두 집이 나버리죠. 자,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를 밑찌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알뜰하게 두 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흙이 지금 마지막 수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 걸 보면 습관적으로 여기를 붙이고 싶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안형을 내는 기본 급소이다 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지금 수읽기, 요 수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요 수를 덜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위쪽을 찌른 다음에 요 과정을 읽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요 두 가지를 읽었다면은 그 다음 급소 자리인 바로 여기를 막아가는 것이 급소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만 가지고 수읽기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이거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백이 이쪽을 두는 것도 알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아까 보셨던 변화도 중에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돼서 곡사궁으로 여전히 살아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백이 이것을 도와주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쪽을 먹여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단수 치면은 따냈을 때 지금은 이제 느는 것이 선수가 안 되죠. 느는 것이 선수가 안 된다는 사실은 오히려 흙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를 지금 붙였을 때 아까는 요 돌이 지금 위치가 여기였기 때문에 패라도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 점을 제압할 수도 없이 흙돌 전체가 잡혀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수읽기는 역시 첫 감만 맞췄다고 해서 1감만 맞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수단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흙이 준비해 놓은 묘수는 이쪽을 한 번 더 따내는 묘수가 있습니다. 백한테 돌을 뭉탱이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걸 잇는 것은 여전히 안 되기 때문에 백은 어쩔 수 없이 여길 막아갈 수밖에 없고요. 자, 이때 조심해야죠. 여길 막았다가는 이쪽을 연결해서 다 된 밥에 제가 빠지고 맙니다. 끊어봤자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도 단수를 꼼꼼하게 반드시 끊어가는 수를 둬야 되고요. 백이 따내고 나니까 정말 놀랍게도 여길 막는 것이 다시 선수가 됩니다. 백이 손을 빼는 것은 여길 끊어서 자, 백이 아무리 선수를 해도 먹여치고 다 해도 요 일선 자리에 절묘하게 한 집을 추가로 확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이 석점을 구출을 해야 되는데 요걸 교환하고 나니까 여전히 요 마지막 급소 자리가 눈에 들어오면서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한 그런 묘수로 흑돌에게 한 집을 더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살리는 것과 패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길 젖혔을 때 따내고 나면 일단은 백은 어쩔 수 없는 이 외길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반대쪽으로 먹여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자, 지금도 여전히 그냥 치는 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된 밥에 제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흙은 반드시 이거를 하나를 더 따내야 돼요. 따내서 돌을 제가 지금 먹여치는 거를 반대로 먹여친다는 걸 거꾸로 먹여쳤네요. 자, 이쪽을 먹여친 거죠. 여전히 이게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여기를 이렇게 따내야 됩니다. 자, 이걸 따내고 나니까 이게 원래는 이쪽을 먹여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죠. 바로 이 돌들이 이렇게 좀 한 줄이 이렇게 밀려 있는 경우. 자,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은 요거를 좀 빼고 해볼까요? 자, 지금 같은 경우 문제도에서 이걸 본다면 이게 한 줄이 이렇게 밀려 있는 상황이면은 흙이 여기를 젖히더라도 묘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백이 여기를 먹여치고 따낼 때 뒤로 먹여치면 요 일선에 빠지는 수가 선수가 될 일은 평생 없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문제도가 지금 이렇게 이 장면에서 한 줄이 지금 귀 쪽으로 이렇게 몰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 돌을 지금 10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길 젖혔을 때 백이 먹여치고 여길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자리가 호구여가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은 결론적으로 여길 막아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것은 오히려 흙한테 선택권을 주는 상황이 됩니다. 흙은 여길 쳤을 때
얼핏 보면은 백이 패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흑은 패감이 많다면 패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패를 하지 않고 이렇게 단수 치더라도 결국은 여기 한 집을 내는데 아무 무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패를 내는 것은 오히려 흑한테 다른 옵션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흑이 헷갈리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흑이 정확한 대응을 한다면 이쪽을 먹여치는 것은 정확한 이쪽이죠. 이쪽을 먹여치는 것은 정확한 응수가 된다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일단 요 석점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거의 확신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여길 단수 쳐가지고 패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연결을 한 번 더 이쪽을 한 번 더 활용을 해가지고 백이 이렇게 돌을 뭉탱이로 잡게 만든 다음에 요 일선에 막는 것을 한번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한 집을 더 이렇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듯한 그런 묘수를 발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아주 좁은 곳에서 정말 절묘하고 재밌는 그런 변화들이 많이 숨어있던 그런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